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선을 넘어서 오셔서. 네, 요즘에 좀 세상이 좀 갑자기 뭐 급하게 바뀌는 것들이 있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좀 아직은 국내에서 크게 번지진 않았지만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서 어쩌면 오늘이 이렇게 모여서 많이 있는 사람 모여서 하는 거는 당분간은 좀 뜸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많이 퍼지게 되면 아마 온라인 그 화상 통화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행아웃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좀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식품의 미래라는 주제예요. 사실 CCO 2020 1월 초에 있었던 IT 전시회에서 주요 어떤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품의 관점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이런 식품의 미래라는 내용으로 잡아봤고요. 식품하면 우리 뭐 상점에서 구매하는 그 음식 그 제품들, 식재료 이런 것들일 거고 아마 뭐 뭐죠? 그 쇼핑몰에서 주문해서 식품을 배달 받는 경우도 있고 직접 마트 가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형태들이 좀 많은 유통의 형태도 변화가 생길 거고요. 아마 구매해서 먹는 식품이 미래에는 뭐 자연식품이 아니라 가공식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뭔가 미래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어떤 게 있을지 오늘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식품의 미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어떤 것이 좀 있으시나요? 뭐 인공 고기라든가 뭐 식물 공장, 뭐 푸드테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방식의 그 일반 식품보다 좀 진화된, 진보된 그런 식품들이 아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뭐 앞으로 아무래도 배달 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약간 사람들이 뭐 1인들이 가볍게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발달해서 뭐 공유 주방을 통한 뭐 쉽게 만들 수 있고 회사들이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배달 서비스로 전달해서 좀 빨리 전달하고 그리고 특히 뭐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지뢰에서 발달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또 다른 것들은 뭐 가족 같은 경우는 뭐 마켓컬리를 스타트해서 약간 뭐 프레시한 음식들을 빨리 전달할 수 있어서 뭐 쿠팡 로켓 프레시 같은 서비스 그런 것들이 식품으로 좀 진화되지 않았을까 하지 않을까 이상화되고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결국 음식에 어떤 기술이 결합된 미래 식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푸드테크가 생각이 나는데요. 기존의 어떤 자연식품에 과학과 정보 기술이 결합된 어떤 이러한 음식들이 나올 것 같고 특히나 어떤 그 식자료부터 해서 조리하고 가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반에 없어지는 어떤 그 기자재, 식자재 뭐라 그러죠? 친환경 친환경 말고 포- 그릇들, 포장재나 포장재나 그릇. 이런 것들. 그래서 쓰레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미래식품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건강이나 어떤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미래식품에서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식품이라는 게 먹는 제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품이기 때문에 서비스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사실 맞다고 좀 저도 보여집니다. 예, 뭐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이제 1인 가구, 개별적인 소비, 개인 맞춤화 이게 가다 보니까 소량 포장이나 단위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뭐 포장과 쓰레기 말씀하셨는데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이슈가 될 거는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가 좋아지는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잖아요. 뭐전 세계 음식, 맛있는 음식 이런 거 자체가 이제 향유할 수 있게 되어 가고 그 중에서도 나한테 맞는 게 뭔지도 이제 알고 먹고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또 조언 받아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미래의 식품 하면 우리가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공식품 말고 추천 음식이나 이런 큐레이션 역할로서의 어떤 역할도 되게 중요하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 위주로 되어 있지만 특정 어떤 건강이나 어떤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이런 식품이 그렇게 바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게 식품의 미래하면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품을 생산하는 쪽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 유통하는 쪽이 한 축이 있을 거고, 소비하는 축이 한 축이 있을 것 같아요. 소비하는 쪽에서 이제 큐레이션을 추천해줘서 어떤 음식을 소비할지 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먼저 생산 쪽을 보면 이 연관되는 키워드가 메뚜기? 미래하면 단백질. 네, 결국은 곤충이 미래의 식품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곤충이 단백질들이 하고 있고, 물론 곤충이 어릴 때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번데기? 그 곤충인가요? 번데기. 네, 번데기죠. 네, 번데기 많이 먹었어요. 메뚜기를 갈아서 먹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어릴 때 그런 먹어본 게 있을 것 같고 메뚜기 어쨌든 먹어본 것 같아요. 드셨어요? 네. 연령이 나오시죠. 어쨌든 그러면 제가 생산, 유통, 소비 중에 이 생산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더 생각나는 키워드나 아니면 이 생산 관점에서 미래 방향성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근데 뭐 가정용 재배나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직접 것 같고. 생산, 재배해서 먹는 그런 거 그렇죠. 같아요. 오히려 좀 더 미래의 좀 먹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돈을 좀 더 들이고라도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간소화되고 편리하게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유통까지도 우리가 생산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식량 관련된 이것 하나의 자원인데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쉽게 수입을 하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게끔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겠지만 어떤 뭐 현재 어떤 날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뭐 쌀이 됐든 밀가루가 됐든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 막 크다란 어떤 무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아마 식량 뭐 보안이라든지 한 국가에 대한 중요 식량에 대한 자급자족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군대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먹을 수 있고 약간 먼 미로 갔을 때 우주로 간다 그러면 뭐 하나의 정도로 해서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형태 부분도 뭐 나중에 미래 쪽에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재료를 만들고 요리하는 거에 힘들어서 뭐 캡슐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가지만 나중에는 예전에 내가 먹었던 그 음식을 지금의 캡슐이나 이거보다는 좀 더 내가 실제 먹는 것처럼 제가 연구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처럼 AR이나 VR을 활용해서 맛이나 그 환경 내가 집에 있지만 레스토랑 분위기로 쫙 만들어 놓고 냄새도 VR에서 나오는 그 음식에 사실 보는 것만으로는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 냄새를 먹는 기보다는 그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에 있지만 레스토랑에 있는 분위기 뭐 이런 형태의 텔레프레젠스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미래 식품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음식이라는 게 음식 자체도 있지만 이 분위기라고 보통 표현한다면 거기서 꽤 많이 좌우하는 것도 있고 그게 어쨌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나중에는 누구 옆에 같이 먹는 사람을 텔레프레젠스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돌을 놓고 뭐 대통령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놓고 뭐 그게 지금 한 스타트 포인트 같은데 먹방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치. 먹으면서 유튜브 같이 먹는 거 보면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고 그래서 먹방 비즈니스 그 유튜브가 사업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게 좀 진화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홀로그램이 됐든 뭐 VR이 됐든 또 그런 식으로 더욱더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오빠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대리 만족. 대리만족으로 먹고는 싶은데 내가 못 먹으니까 이제 애들이 먹는 걸 보면서 약간 심리적인 어떤 만족. 예전에는 냉장고에다가 예쁜 그 탤런트든 뭐 아이돌 넣고 냉장고 열 때마다 아니야 그러고 그런 사람이 그런 있었고.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럼 음식이 뭐 먹는 쪽으로 같이 뭐 내용이 넘어오긴 했는데 아까 알약 말씀하셨 그랬는데 식품은 간편하게 먹는 게 좋다. 알약처럼 기본 영양소만 섭취해서 아니다. 뭐 식품은 내가 씹고 냄새 맡고 뭔가 그 맛을 즐기는 그게 식품으로서 정말 의미 있는 거지. 아무리 영양소만 섭취했다고 해서 그런 게 느끼지 못한 식품은 아니다. 뭐 분명히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이 더 의미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같아요. 먹는 것 자체는 영양소지만 내가 그거를 준비하고 사실 앞에다 놓고 먹기 전에 눈으로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냄새도 맡고 아 이게 맛있는 그리고 식감을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뭐 유명한 그 나오시는 분들이 그 먹을 때의 그 식감 똑같은 레시피고 똑같은 거지만 뭐 레시피가 조금 달라더라도 그 식감에 따라서 맛있다 맛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구와 같이 먹느냐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먹을 때는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단순한 알약보다는 이런 뭔가 총체적인 게 되어야 씹을 수 음식이 있고 그쵸. 뭔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이 더 미래식품을 가지 않을까. 네, 또 다른 분 어떠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식감이라는 거. 대체 식품이 그 식품이 아니어도 건강식으로 얼마든지 그 식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서 그 요리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지금 그 미국에서도 지금 아몬드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식감에 대한 연구로서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비즈니스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향신료나 어떤 조미료나 이런 것들도 되게 크게 하나의 부분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게살 같은 거 보면은 네. 그게 진짜 100%가 아닌데 네. 뭐 게살이잖아요. 먹어보면 맛있죠. 그건 거의 속는 거거든. 어떻게 이거 이제 걔네 기술 향이나 뭐 식감이나 이런 것들. 지금 속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VR에서 지금 음식을 통한 다이어트나 이런 것도 사실은 뇌를 속이는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감에다가 어떤 이 향기까지 해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면은 실제 음식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포만감과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영역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알약하고 이렇게 다 해서 먹는 과정하고 아까 그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거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 3번 365일 평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이다가 아니라 결국은 둘 다가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거. 할 수 저도 있으면 좋을 약간 것 뭐 같아요. 네. 아침이라든지 점심 때 내가 빨리 어떤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더 중요한 상황에는 하나 먹었는데 배부르고 모든 영양이 다 끼쳐있는 해결이 되면 뭐 빠른 간편하면서 모든 게 내 건강에도 도움 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집안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먹는 그럴 이벤트. 경우에는 뭐 정말 먹는 푸짐하고 그렇지. 약간 레스토랑에서 그래야지. 좋은 서비스 음식뿐만 아니고 뭐 분위기라든지 그렇죠. 뭐 음악이라든지 뭐 누구와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식품 자체도 음식 어떤 음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식품 중 하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 약간 극단적인 걸 좀 추구하지 않을까. 솔직하게 점심 바쁜데 이거 밥 한 끼를 다 먹는 자체가 그게 어떻게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좀 알약 같은 게 베스트지 그리고 않을까. 오후에 회의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잔뜩 먹잖아요. 네. 그거 졸려 오후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거지. 효율성이에요. 네, 그때는 딱 아니 보면 아침 같은 경우는 선식 뭐 그런 거 많이 네. 드시잖아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네. 뭐 섭취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 시장이 분명히 있고 근데 저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잘 먹어야 된다. 근데 점심은 또 회사에서 일하고 그 시간에 또 자야겠다 하는 사람이면 또 가볍게 먹어야 되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거 좀 고려해서 시장이 좀 각각 그 의미 있는 시장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또 다른 뭐 이제 아까 제가 초기 질문이 이제 생산 쪽을 한번 초기 하도 던지긴 했었는데 그게 던졌던 이유가 뭐 몇 년 전부터 좀 떴던 식품이 햄버거 중에 임파서블 버거라고 실제 고기가 아닌데 식물로 만든 고기 콩으로 뭐 콩이든 뭐 뭔지 모르겠도 그런 글루텐 예. 같이 들어가고 뭐 냄새도 헤모글로빈 요소를 넣어서 고기 맛을 내는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실제 식감 얘기하셨지만 아몬드나 뭐 콩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고기처럼 향이나 식감, 냄새까지도 그런 형태의 고기라서 모르고 먹는 사람은 진짜 고기인 줄 알고 먹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게 다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드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상만 하더라도 이거 옛날은 나무잖아요. 근데 얘 역할을 다 하고 가격도 싸고 더 튼튼하고 뭐 이런 거. 그 정말 기름기 많고 이런 고기 먹었더니 비만에다가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문제가 있으니 뭐 콩 같은 걸로 대체를 해서 했는데 건강에 더 좋더라. 당연히 그거는 이제 뭐 상품이죠.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도가 된 그 보고 예를 들면 식물로 만든 고기가 분명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다 그걸 선호할지 여전히 나는 고기는 진짜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든지 뭔가 어떻게 좀 이렇게 시장이 갈지 뭐 매일 먹는 사람이야. 매일 먹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이야. 진짜 먹어야 되겠지만 매일 먹는 사람들이 좀 많이 먹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주위에 베이테리언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은 극단적일 경우에는 계란 자체도 안 먹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콩으로 만든 쇠고기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쪽이고 베이테리언 쪽에 알고 있기로는 뭐 그렇게 해서 일부러 나오는 걸 서비스 파는 쪽이 굉장히 부가가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정도로 해서 그런 쪽 니즈가 있는 쪽은 아마 굉장히 좋지 않을까. 건강 관리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제 취향 때문에 콩으로 고기를 한 안 먹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베지터블들이 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네. 그 벌써 오래됐어요. 10년 넘었는데 저도 거기서 시켜서 먹어본 적이 있긴 한데 근데 맛있어야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그 좀 더 실제적인 그 맛하고 비슷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하면은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졌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에 백종원 씨가 획기적인 걸 좀 했는데 마른 멸치를 훈제를 해가지고 같이 오브 뭔가 그 우동의 맛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기존에 있는 그런 뭐 그 우동의 맛과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 마른 멸치를 훈제해가지고 했던 독특한 레시피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좀 상식을 좀 바꾸면 좋은 음식도 우리가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그 식품에도 좀 뭔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는 거에서 가공 방식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가공이라고 해가지고 건조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한 게 뭐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없으니까 거의 건조해서도 많이 먹고 팔기도 하잖아요. 다양한 과일들, 야채들. 건조 과일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또 우리 누룽지 같은 경우도 물에다가 넣으면 이게 풀어가지고 금세 식사 대용으로 된다든지 이렇듯이 건조된 게 쉽게 조리가 될 수 있는 방법들. 건조하면 유통도 좋고 네. 조리도 좋고 뭐 그쵸. 이렇게 네,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얘가 마치 넣으면 뻥튀기처럼 커져가지고 물 몇 번 뿌리면 커져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영화 속에서 봤던 부분들인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거나 이러면은 참 좋겠다. 좋겠죠. 네. 일단 유통이 그렇죠. 편하고 오랫동안 놔두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에서는 우주에서 먹는 식량을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연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식품이 되면 최근 상황 네. 요즘에 유통망이 막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네. 중국은 거의 도로 봉쇄가 들어가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제품 그런 보관이 용이한 제품들이 꽤 비상식. 예, 일종 비상식료처럼 현재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냉매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급 건조를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신선도도 유지하고 예를 들자면 군용 그 네. 전쟁식 그 뭐죠? 그 시레이션. 식량에서 보면은 전투식량. 예. 그 파운드 케이크 참 희한하더라고요. 납작한데 그걸 딱 열면 이게 파운드 케이크 이렇게 커져요. 그렇듯이 그러한 어떤 기존에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다양한 식자재나 또는 이런 데서 쉽게 예.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제 흥미롭게 봤던 게 재미있는 과학 교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까맣게 생겼던 거가 하얗게 변한다든가 거품으로 확 그런 거는 화학적인 뭔가 요소를 가미하면 그 부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절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왠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건강에 안 좋은 거. 건강이 안 좋은 좀 화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뭔가가 네. 안 땡겨. 그 저기 그거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유기농 매장에서 파는 건조 제품은 왠지 이거는 괜찮을 거. 예, 그 선식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는 건 좀 이제 네. 발전을 해서 하면 되는데 저도 이제 그 가스오븐은 이제 전자레인지에다 넣었던 것들을 계란을 해서 해놓으면 적당할 때는 그런데 이게 굳잖아요. 말라. 엄청. 그러면 조금 이게 이상해져요. 그 예. 안 좋은 부분이 찔겨져.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뭐 아까 나사 얘기를 하셨지만 뭐 그 저기 우주에 가면 거기서는 단백질 성분을 추출하지 못하니까 호흡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공기 단백질 공기 중에 단백질을 추출해 갖고 영양소를 이렇게 먹는다고 그 하더라고요. 그때 올려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화학적인 거나 뭐 물리적인 것들은 좀 이렇게 변화를 해서 모양이나 색깔이나 냄새나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것처럼 그게 몸에 좋은가 그거는 물음표라서 네. 혹시 그 농담으로 호흡만으로도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면 한때 그 공기도 이렇게 팔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다시피 맞아요. 시간이 없는데 식사는 해야 되고 뱃속에서는 뭐 미팅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나고 근데 이러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링거를 맞거나 이제 이런 편인데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기처럼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딱 먹고 나서 포만감을 느끼거나 뇌를 속이듯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마스크 드네요. 쓰고서 호흡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서 금붕어가 뻐끔뻐끔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잡아먹잖아요 프랑크톤. 우리 공기 속에 눈에는 있는 보이지 단백질을 않지만. 이렇게 플랑크톤으로 먹는 거죠. 네, 다음 내용은요. 제가 일단 생산, 유통, 소비 중에 생산적을 말씀드리겠는데 유통 넘어와서 어떻게 유통을 뭐 잘 시킨다거나 좀 보관을 어떻게 잘 한다거나 어떤 유통이나 보관 관점에서의 이 식품의 미래 방향성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보관이라면 현재는 뭐 반조리 식품이나 또는 급속 냉동 또는 이제 현재로서는 냉매제나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포장이나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신선도 네,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신선도는 신선도. 뭐 안전하게. 얘기했지만 진공 포장이라든가 지금 예. 그런 형태의 그 포장 기술이 또 필요하죠. 예를 들어 뭐 아주 비싼 뭐 질소 포장 이런 거 말고 좀 더 나중에 뭐 쓰레기나 뭐 이런 것도 처리할 수 있게끔 뭐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 기술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렇겠죠. 거죠. 예. 지금에 있는 것보다 또 다른 어떤 가공이나 뭐 이런 것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냉매제가 안 좋다고 그래서 거기다 생수를 얼려가지고 그 같이 딜리버리 하면 생수도 녹으니까 먹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냉매제가 좀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왜 주식은 데는 올라가지? 네. 혹시 그 1인 가구들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유통 형태는 어떤 식으로 좀 될 것 같으세요? 구독 경제 형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맞춤형으로 나는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워야 돼. 그러면은 뭐 이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을 그 식단을 현재 그런 서비스는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뭐 며칠 동안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것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계산이 되어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이 미래식품에서는 좀 더 이거를 기존에 지금 있는 것보다는 지금 그냥 식사 시간대를 이제 뭐 대체하는 걸로 된다면 건강 관리하고 그다음에 예방 모든 거를 좀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영양제까지 같이 추가해서 주고 예. 구독경제로 가는 아침에 뭐 우유 배달하듯이 새벽에 네. 마켓컬리 같은 데서 어쨌든 먹을 수 있게끔 다 패키지된 게 배달되어 준다. 그럼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거나 뭐 이런 정도. 뭐 아무래도 나가서 그런 쪽보다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해서 다이어트 쪽으로. 예. 그 뭐 식단 한 달치를 아예 뭐 다 이렇게 줘요 그냥. 그러면 그거 자체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가 뭐 아예 식단 자체를 다 조절해서 몸 관리도 되고 건강해지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뭐 1인뿐만 아니고 뭐 예. 더 오다 했으면 상관없는 것 같고 1인 쪽은 그냥 편한 걸 쓰지 않을까? 가장 편한 곳은 편의점. 근데 정말 뭐 알약으로 해서 정말 이게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걸 이게 도입할 곳은 회사 식당이에요. 빨리 가서 일해. 근데 뭐 예, 혼밥 쪽이라도 뭐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난 혼자라도 우아하고 맛있게 먹고 싶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혼자 먹어도 우아하게 예, 이런 식단을 갖다가 뭐 구독 경제가 아니어도 이런 것들을 배달을 해줄 수 있거나 배송하거나 이런. 요즘 뭐 맛집 배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맛있는 거. 요즘에 뭐 새벽도 그렇고 어느 맛집이든 다 되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 워낙 배달 자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네. 틈새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그 찾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혼밥 쪽을 위한 뭐 우아하게 한 끼 식사 우아하게. 그게 다 광고죠. 네. 어떻게 근데 사실은 찾고자 하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거나 뭐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1인 가구 특성상 또는 그 세대, 20 젊은 세대층들은 아무래도 비대면 서비스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뭐 이유도 있겠지만 뭐 사람들 막 얼굴을 보면서 주문한 것보다는 뭐 혼자서 주문하는 게 익숙해지는데 결국은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도 인건비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 시스템 많이 도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소비자 측면도 있어서 어쨌든 비대면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활성화될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식품의 미래 측면에서 이 비대면 서비스가 어떻게 좀 더 적용될지. 젊은 층은 좋은데 네. 저도 연구하는 부분이 이제 그 나이 드신 시니어들은 그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키오스크 자체도 그 젊은 층들은 다 하는데 시니어들은 이게 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가서 주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노령층이 되는데 그런 형태의 노인을 위한 뭐 키오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사회적 배려나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기존의 비대면이 굉장히 좋지만 그거에 그 좀 허들인 그런 취약한 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그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저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내가 식당에 있으면 내 테이블에 그냥 핸드폰에 QR 코드 하나 찍고 오더하면 끝나거든요. 굉장히 그런 그렇게 게 돼야 있어요. 돼요. 네. 그래서 뭐 어른들이. 키오스크 같은 것도 사실 필요도 없고 이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에서 이런 서비스가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1년 안에 올해 안에 대중화되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 이 서비스가 만들어진 지가 2017년도에 사실 미니 프로그램 자체가 나와서 했는데 지금 작년 2년 딱 만년 될 때 거의 모든 식당에 다 깔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트에도 다 깔렸어요. 이게 마트에 깔린 이유 자체가 되게 단순한 게 뭐 식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거를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모든 게 디지털화되면 좋은 거예요. 내가 돈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메뉴판에 결제하고 모바일로 결제되면 이 데이터는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다 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게 데이터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큰 플랫폼 회사들은 다 글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위챗이라고 보고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제가 봤을 때 카카오톡이지 않을까. 가장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강자로서 뭐 지금 현재 쇼핑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페이먼트 중에 네이버 페이가 가장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되면 네이버 페이 자체도 페이먼트 때문에 알리페이처럼 그런 형태로 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QR 코드 형태는 어차피 뭐 스캔하기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아마 그런 것들은 뭐 사람 카카오톡 50대 아버지 세대도 쓰고 계시니까 좀 쉽게 그러니까 이 접근하고 있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네. QR 코드 스캔이 필요 없이 그냥 사진. 사진으로 다 QR 코드를 인식하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그런 허들이 좀 없어져야 뭔가 좀 발전이 되고 네. 시니어들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그러니까 키오스크하게 좀 불편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서비스를 키오스크 말씀하셨고 QR 코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바타나 또는 로봇이 로봇. 예. 실제 아바타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냥 그 앞에서 주문하십시오 말하면은 말로 할 수 있는 이런 컨시어지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굳이 내가 뭘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커피 2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냥 주문되고 결제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누르면은 카드를 누르라고 그러면 쉽게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아주 쉬워야 될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뭐 구글 홈? 네, 구글. 네, 그거 가지고 오더 할 수 있지 않나요? 내 할 목소리로 수 하고 있고, 내 페이먼트 붙여놓으면 네. 뭐 딜리버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가능할 뎁스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얼굴 인식으로 다 해서 제가 얘들 또 알기로 목소리도 인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디지털 지문 뭐 그런 형태.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홈 자체가 핸드폰이랑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하고 연동돼서 이쪽 통해서 어떤 페이먼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구글 홈이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또 목소리도 뭐 오랜만에 처음 온 사람이 얘기해도 잘 듣고 아, 네네.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내 저기 말뿐만이 누구 아니라. 같은 경우에는 그 피자 배달이나 이런 것들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말로 다 주문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비대면 서비스로 해서 가능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시니어들도 네. 쉽게. 아마존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돼 있었죠. 예전에 뭐 버튼 눌러서 오더하고 뭐 대시라는 네, 네. 맞아 대시. 아마존 대시. 또 이제 유통의 한 측면 중 하나가 배달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배달 서비스가 뭐 그게 상당히 더 다양해지는 형태가 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로봇이나 뭐 드론 같은 것도 쓰는 형태 아니면 시간을 달리해서 새벽 일찍 한다든지 뭐 등등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것 같은데 이런 배달 서비스 다양화는 어떤 형태로 좀 보시나요? 뭐 2019년도 가장 큰 이슈가 뭐 신선식품. 신선식품 네. 좀 더 빠르게 네. 배달하는 뭐 저녁 네. 11시, 12시에 하면은 아침 8시 전까지 배달해주는 7시 반까지 전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가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부분의 가치로 돈을 좀 더 비싸게 하지만 빠른 서비스. 쪽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현재보다는 더 성장하지 않을까. 네. 아직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은데 쓴 사람들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안 쓴 사람들이 거기 다시 들어가는 문화가 계속 많아질 거고 쓴 사람들 계속 재구매가 이루어지면 시장이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네. 지금 뭐 원래 쿠팡이 뭐 거래액이 17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2027년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네. 브렉시트 때문에. 네, 뭐 배달 관련 다른 분들도 어떤 의견 있으시나요? 현재 드론이나 네. 또는 새벽 배송 네. 뭐 편리하고 스피드나 또 간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긴 하는데 현재 사례로는 이제 로봇이 이제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제가 경험한 것도 배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식당에서 많이 그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병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효과적으로. 아 병원 쪽에. 네.
오히려. 참고로 아까 뭐 중국 실내도 잠깐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혁신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미국이거든요. 드론 같은 경우도 아마존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서비스를 리얼리티에 해서 한 서비스는 다 중국에서 이루어졌어요.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진동이라는 곳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오픈해주는 공간 같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서울에 드론을 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파트 공장에 띄울 수 없는 거. 그렇다 보니까 공간이 넓은데 사람이 띄엄띄엄 사는 곳에 오히려 드론이 활성화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캠퍼스 어떤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캠퍼스에 뭐 어떤 공간의 진동 같은 경우는 어떤 캠퍼스 위치 아니 뭐 기숙사 이런 곳에 약간 배달해 준다든지 특수한 목적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진짜 이제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인 상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투자에 맞고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이유는 사람들이 훔쳐가. 어느 정도는 약간 이렇게 훔쳐가는 것도 있고, 약간 사람들이 뭐가 있는 걸 원하는 거죠. 뭔가가 터치감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뭐 상품이 사라졌는데 뭐 채워넣는 그런 서비스가 좀 안 됐다든지 했다. 그래서 굉장히 벌써 이제 우리 눈에는 무인 편의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가 다 망해서 지금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벌써 한 스테이지 저도 지나갔다고 차를 보시면 타고 가다가 그 무인 상점을 안 느낌을 딱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편리한 거 외에 뭔가 사람은 인터랙션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저 말씀 잘 하고 계신데 한 말씀만 제가 하고, 왜냐면 댓글 남겨주신 분 있기 때문에. 저 아르드 이하님이 제주입니다. 바이러스 뚫고 제주도에 침투했습니다. 6.25내 제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제주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계속 들어주시고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하님. 네. 저는 유통을 또 지금 말씀하신 배송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간하고 가전제품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스마트 냉장고를 통해서 실제 어떤 주문을 한다든지 어떤 레시피가 어떤 식자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레시피랑 뭐가 필요한지 그걸 바로 주문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스마트 냉장고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구글 홈 스피커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주문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좀 소비 쪽으로 넘어갈게요. 예, 아까 생산, 유통했고 소비층 면에서 이 미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소비층에서는 그 연령대별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거리는 아주 중요하고 아이서부터 그 다음에 성장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또는 다이어트나 그래서 그 세분화된 부분에서의 맞춤형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추천해주고 뭐 큐레이션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자기의 개인 그 정보, 그러니까 의료 건강 정보라든가 관련 정보.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만약에 제가 아토피가 있는데 그 아토피에 뭐 새우를 잘 못 먹고 하는 경우에 그 새우를 뺀 레시피를 그거는 꼭 들어가야 되지만 내의 생체 정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레시피를 음식을 만들 때 정말로 그 이 사람에 맞는 그 레시피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건강 상태에 기반해서 이건 먹어야 된다 했지만 또 분명히 이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비타민이 몸에 좋긴 하지만 비타민을 계속 먹었던 사람이 한 끼 빠지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뭐 계속 안 먹었어요. 음식 섭취 안 했다. 뭐 구매도 안 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꼭 먹게끔 해야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정보와 이 과거 이력 정보까지 같이 결합을 하는 추천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정보 얘기 나와서 제가 잠깐 봤는데 AI 쪽에서 우리나라가 발전 못하는 이유 자체 하나가 뭐냐면 개인정보 때문에 갖다 쓸 수 있는 자료가 되게 없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다 암호화되어 버리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동의 잘 안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 개인정보를 나는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동의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어떤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정보 얘기 나오니까 결론은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단순한 어떤 개인 정보가 개인화된다는 거는 이 하나의 서버에서
관리하고 그 자체를 가공해서 이거의 통계를 가지고 네. 가장 좋은 것들을 레시피를 준다는 얘기인데 약간 좀 현실적인 부분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좀 통과해야 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메디블록이라는 그 블록체인 한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건강 정보라든가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블록체인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누군가 그거 조작을 못하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개인이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뭐 DID라는 컨셉도 있고 내가 아이디가 없어도 그 분산된 아이디를 이용해서 그 건강 정보를 내가 관리하는 내 정보는 내가 관리하는 형태의 그걸 누군가가 뭐 요즘은 완화가 돼서 아마 그것들은 익명으로 데이터가 갈 텐데 개인적인 거는 자기가 그 로그인을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신뢰가 안돼서 이렇게 끌어오는 것이 그거를 뭐 나름대로는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것도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내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나중에는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소비에 관련된 또 다른 구독 경제도 하나의 소비 형태로서 소비 서비스가 다양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영양제를 하나도 안 먹거든요. 근데 영양제 안 먹지만은 좀 이렇게 소량으로 뭔가 섭취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구독해서 하루에 한 끼 이렇게 보내준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는 IoT 기반으로 음식을 굳이 아까 스마트 냉장고 스피커 얘기했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가까이 됐을 때 내가 음식에 대한 어떤 칼로리나 여기에 대한 레시피를 보여주면 아 이거 먹어야 되겠다 소비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생겨서 또 다른 하나의 좀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로봇 요즘에 기업들이 요리 로봇을 많이 손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지금 시제품 뭐 컨셉이다 보니 뭐 판매까지는 아니고 전시장에 보여주는 거지만 요리를 해요? 네네. 로봇이 예. 직접 뭐 스타트업의 컨셉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리인데 지금 나온 건 되게 사람이 요리하는데 도와주는 용도가 현실적인 예. 뭐 특정 그 스프를 계속 젓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잘라만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손길을 일손을 도와주는 개념이긴 한데 그렇게만 해도 사실 많이 요리하는 게 쉬워질 수 있는 거고 더 이제 로봇의 요리 솜씨가 좋아지면 처음 끝까지 다 하겠죠. 그래서 로봇의 어떤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원래 뭐 CS에 LG 같은 경우도 나오고 삼성에서 나왔으니까 뭐 나왔으면 아마 3년 안에는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동 주방이 됐던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곳에서 하지 않을까. 뭐 참고로 그 상해 같은 경우는 뭐 로봇으로 딜리버리 해주는 서비스는 지금 벌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드는 것도 바로 중국 같은 경우 나오면 1년 2년 안에는 누군가는 테스트해서 상용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현재 로봇 쪽은 실제 조리를 해주거나 이런 거는 고가여서 힘들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로봇의 그 동향을 보면 소셜 로봇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했던 부분을 로봇이 해주는데 소셜 로봇에서 컨텐츠적으로 요리가 들어간다면 스피커처럼 크지도 않고 작기 때문에 스크린 모든 역할을 요리를 하는데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얘가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주문까지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말로만 말로는 하지만 말로만 넌 그 입으로만 하니. 카이스트에서 만든 그 파티 로봇 같은 경우 보니까 얘가 돌아다니면서 음악도 틀어주고 바닥에다가 영상을 틀어줬거든요. 그렇듯이 내가 이제 요리하는 곳 근처에 있으면 얘가 바닥에다가 이거 보면서 뭐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얘가 바로 컨시어지 역할도 해주고 파티 로봇은 식당에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로봇 요리로 하는 로봇의 시장은 가정용 로봇 시장은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서 그래서 소셜 로봇 쪽으로 접근하는 아 저는 그래서 식당 상점, 얘기한 예, 거예요. 식당 네. 쪽에서 이거는 일손은 네, 일손을 해야 돈이거든요. 돼. 네. 한 명 고용하면 1년에 뭐 2천만 원 나간다. 로봇을 한 대 2천만 원짜리면 맞아요. 동일하다면 로봇 도입이 더 쉬울 수 네. 괜찮기 저는 때문에 충분하게 1년 2년 안에 저는 네. 분명히 뭐 전자레인지 분명히 좀 한다고. 그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뭐 피자나 뭐 이런 거는 쉽게 네. 바리스타 도와주고 로봇도 있잖아요. 있고 네. 하니까 네. 굳이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은 안 따시고 그러니까요. 저희 딸도 바리스타 딴다 그래요. 따지 마.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 다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당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이슈성이 되는 거고 약간 혁신이라는 어떤 걸로 해서 자기 브랜드 자체를 광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무조건 한 군데 두 군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00% 확신해요. 제가 봤을 때. 비즈니스가 많은 곳 그런 밀집 지역에서 뭐 샌드위치, 나 토스트 같은 거 쉽게 옆에서 한 명은 하면 한 명은 딱 해서 바로 주고 지금 이게 좀- 로봇 난리가 더 있는 거 나온 아니야? LG에 나온 로봇 자체가 어느 정도 퀄리티의 레시피를 넣으면 어느 정도 퀄리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 제가 파스타 알기로는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피자나 피자는 그 디저트 토핑 만들 때 되죠. 똑같은 모양의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네.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음. 만들더라고요. 그럼 뭐 많이 가능하겠네, 얼굴하고 그러면. 똑같이 해서 바로 위에다가 거품 위에다가 찍어준다든지 그런 것도 효과도 지금 그러면 사용되거든요. 뭐 곧 발전하겠네. 정도가 현재도. 그 일부 스타트업들은 네. 보통 이제 뭐 국수나 이렇게 볶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 요리만 이렇게 재료만 이렇게 섞고 볶는 건 넣어주면 계속 볶는 것만 기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쪽은 일순을 또 자동화. 버는 거죠. 그래서 음. 주방에서 예를 들면 한두 명이 꽤 많은 손님을 이렇게 반복적이고 네. 손이 많이 가는 네. 일 자체를 얘가 대신해 버리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게 되는 형태로 로봇 사람들이 같아요. 싫어하고 실수하고 이런 그쵸, 그쵸. 사고 반복적인 나고 것들. 근데 그런 식으로 협업을 통해서 가는 시장이 하나의 로봇 네, 식품 분야에서 요리 분야에서 형태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좀 규모가 있어야 되겠네 식당이. 규모가 뭐 규모가 없어서는 인건비 하나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맞아요. 인건비와 로봇 가격만 네, 네, 네. 쌤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지는 모든 않고 게 떨어지겠죠. 네, 모든 게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최저임금 뭐 조금 그래서 하여튼 2천만 원 이내 1,500에서 2천만 원 사이 로봇이라면 1년이면 뽑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 1인 가구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뭐뭐는 되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아까 보면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간 연계로서 혼자 살거나 그런 모든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주문서부터 조리서부터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아침에 누룽지죽 한 그릇 먹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거 넣고 물 넣고 끓이는 거. 네,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이게 한 40분, 50분 방송했어요. 10시 반입니다. 저는 시계 보고 시간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시계가 뒤에 있어서 네. 얼굴이 시계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할 겸 마무리 멘트 혹시 말씀 못 하셨던 상황이나 아니면 혹시 다음에는 모임이 없을 수 있으니 마지막 인사도 좀 마무리 멘트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 활기차게 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미국의 독감 바이러스가 8,200명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뭐 오랜만에 유빈에 가서 열띤 토론을 해서 아주 뜻깊은 자리였고요.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시간이 되면 접속을 해서 또 목소리 좋은 윤 회장님 목소리 듣고 나오고 싶은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건강 좀 챙기냐고 조금 빠졌는데 역시나 먹는 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 식품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역시 나와야지 많은 거 얻을 수 있다. 동감하며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띄엄띄엄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1월 마지막 날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 최근에 느끼는 게 유비유넷이 점점 뭔가 이렇게 레벨이 일치월장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오늘도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인사이트풀한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건승을 빕니다. 네, 파이팅! 네. 저는 마무리 멘트보다는 제가 항상 하는 빨간 펜을
또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고 싶은 키워드 한 10개만 골라서 빨간 펜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멘트가 아니었구나. 네. 저는 멘트 대신에 빨간 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식품은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좀 이렇게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춤형. 공유 주방. 공유 주방요. 네, 요 왼쪽 위에 세 번째. 네. 푸드테크 푸드테크 어느 중간쯤에 있나요? 유통망 위에, 유통망 옆에 오른쪽에 유통기한 좌측. 아이고, 있네요. 네. 저는 구독 경제가 네. 구독 경제 예, 있네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시켜 먹는 얘기죠. 그리고 또 IoT 연계 부분, IoT 연계. IoT 연계. 네. 맞아. 저는 배달 서비스 쪽을 좀 같이 적을게요.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비대면 있는 서비스. 분이 아닐까. 네. 비대면은 다른 쪽 분야에서도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꽤 의미 있는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스마트 팩토리는 아니고 스마트 팜 같아요. 스마트팜. 네. 그쪽이 아무래도 많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현재로서는 뭐 농사 지었는데 공장 형태의 어떤 팜 형태. 네. 뭐 인공지능 한번 형식적이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영상 인식이라든지 뭔가 추천을 해주려면 인공지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하나. 데이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 여기 네. 네. 맞춤형 다- 데이터 자- 할 수도 있고, 10개, 10개? 데이터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10개. 됐네. 네. 네. 이렇게는. 네. 하여튼 이거 나중에 빨간 펜 중심으로 킥하게 보시고 어디 가서 이것만 말씀하셔도 핵심은 짚으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참 가득가득 채워서 또 재밌게 특히 미래 중심으로 좀 시간을 많이 좀 즐겁게 말씀 나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 언제 다시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도 어쨌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